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사부. This is Mr. Michael. 오늘은 양훈고등학교 2025년 1학년 영어 시험지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출제 경향과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내신, 수능 등을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let's get starting! 2025년 양훈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 봤던 영어 시험지를 분석한 자료거든요. 자, 이걸 보면요. 1학기 중간고사 분석했죠. 시험지 분석. 그리고 시험 범위, 출처별 문항수, 유형별 문항수.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시험 대비 이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시험 본 걸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2학기 중간고사들도 분석했죠.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자,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세 종류로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는요, 학교 내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이걸 시험 낸 겁니다. 자, 고등학교 가면요, 학교 선생님이 세 분이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3배에서 4배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특히 영어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는 1학기 때 공통영어 원에서 출판사는 미래 앤 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2가 정도 시험 범위가 나가는데요. 2학기 때 보면요, 교과서가 바뀌어요. 2학기 때는 이렇게 공통영어 2를 사용하는데요. 역시 출판사는 똑같이 미래 앤 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한 2가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딥 러닝, 심화 학습이라고, 이건 부록처럼 뒤에 딸려있는 그런 지문들이거든요. 이것들도 역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를 보면요, EBS를 사용하죠. 부흥고등학교도 EBS를 사용하는데요. EBS 올림포스, 요게 인기 좋아요.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문제집, 영어 독해 고1 이걸 사용했고요. 단어는 한 4단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21번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21번 함축어미추론, 그리고 23번 주제, 그리고 24번 제목, 그리고 29번 어법에서요, 그리고 40번 요약문 문제까지, 이 중에서 임의로 8 내지 13개의 지문을 임의로 이렇게 시험 내는데요. 보통 여기 확실한 거는 31번, 32번, 그리고 39번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학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외 지문, 그리고 학습지,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가요. 그리고요, 여기 모의고사는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만 낸다는 거죠. 자, 아무튼 시험 범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교재가 이렇게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죠. 역시 모의고사예요. 그럼 결국에는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는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시험 범위가 나간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출처별 문항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객관식은요, 26 내지 2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에서는요, 12문제 내지 16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교과서에서는 8 내지 10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요, 보통 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무려 6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많이 출제된 대신에 부교재는요, 12문제로 조금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행은요,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교과서에서는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부교재는요, 1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무려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운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인 모의고사가요, 서술행에서 이렇게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제 정도요. 보통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모의고사가 서술행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양운고등학교는 나옵니다. 한 문제가요.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서술행이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안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를 정리하면 객관식에서는요, 부교재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서술행은요, 교과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갈수록 시험이 나중에 갈수록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 문항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객관식에서는요, 수능, 독해의 다양한 유형들이요, 이렇게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심정, 그리고 도표, 안내문 유형들은요, 출제가 안 되었어요. 출제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1학기 중간고사 자료인데요, 1학년 전체 시험지를 종합해서 보면 객관식은요, 26 내지 28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빈칸은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출제되었고요. 내용 일치 문제는 2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칸하고 내용 일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법과 어휘 문제가 2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순서나 문장 삽입 주제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문제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의고사에서는요, 어법 문제가 출제 안 되었습니다. 출제 안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요, 객관식에서는 빈칸, 그리고 내용 일치, 어법, 어휘, 순서, 문장 삽입, 주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서술행은 영작, 그리고 어법, 어휘, 그리고 독해형, 이런 형태로 출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작은 또 조건 영작, 배열 영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행 어법은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이걸 수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서술행이 나오고요. 어휘 문제는 핵심어,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반대어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해행은요, 객관식 문제 수능 독해의 주제, 그리고 빈칸, 그리고 요약문, 그리고 지칭 추론, 함축 어미 추론, 그리고 특정 정보, 이런 문제들을 서술행 독해 형태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양운고등학교 1학년은요, 지문 6개를 가지고 보통 한 6문제를 만드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3번 문제가 3-1, 3-2 이렇게 또 세분해서 쪼갰죠. 그래서 세분해서요, 세부적으로는 6 내지 7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핵심 문법을 기반으로 한 조건 영작이요, 2문제에서 3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요약 문제가 1문제에서 4문제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보면요, 2학기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서 요약 문제가 4문제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그 외에도 지금 서술형에서는요, 그 외에도 이렇게 지칭 추론, 빈칸, 함축 어미, 도표, 그리고 어법 문제, 그리고 속담 문제 등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핵심은요, 지금 조건 영작하고 요약문이 가장 서술형에서는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선생님, 도대체 영어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됩니까? 좋아요. 그럼 양훈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요, 선택지라든지 지문의 변형된 문장에서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로 살짝 바꾸어서 오답을 유도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 선택지라든지 지문의 변형된 문장을 복잡한 문장 구조로 살짝 바꾸어서 역시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역시 변별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는요, 수능 독해의 다양한 독해 유행 문제들이요, 출제되어서 논리적 추론 능력, 중심 내용 파악 능력, 세부 내용 파악 능력 등을 골고루 테스트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객관식에서는요, 빈칸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주제 문제 등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법은요, 교과서에서 주로 출제되는데요, 부교재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는 역시 교과서에서 주로 출제되고요, 빈칸은 부교재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합니다. 그리고요, 서술형에서는 핵심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건 영작 그리고 요약문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요, 고득점의 관건은요, 바로 서술형 문제죠. 그리고 복수 정답이 있는 어법 문제, 그리고 빈칸 문장 삽입 문제 등의 독해 고난도 문제 유형들이 고득점의 관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 즉 선생님 왕입니다. 왕. 학교 선생님 판세했던 내용이나 설명했던 이 내용 부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변형해서 내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라든지 벼락치기 공부로서는 도저히 성적 향상이 어렵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시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모의고사 기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단어를 고1부터 고3까지 최근 3년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물론 시중에 있는 수능 단어책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죠. 바로 단어는 영어 성적의 지름길이거든요. 반드시 단어 공부 먼저 많이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길러야 돼요. 문장 구조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에서 꼭 필요한 녀석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줄 알고요. 필요 없는 수식해주는 말이 또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줄 알고 역시 마찬가지 이것들의 어순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독직해 능력도 길러야 되거든요. 즉 이것은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식에서 수능 독해가
유행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행별 스킬을 학습하면서 역시 중심 내용 파악 능력, 그리고 추론적, 논리적 추론 능력,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 능력, 이 능력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어법이나 서술형이나 내용 일치는요, 주로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야옹고등학교는요, 반드시 꼭 알아놓고요. 그래서 어법이나 서술형 문제는요, 교과서에 있는 핵심 문법을 가진 문장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는요, 역시 교과서에 있는 거를 문단별로 이거를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빈칸 문제는요, 부교재에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부교재에서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시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교재에 있는 지문에서 중심어, 즉 핵심어죠, 핵심어. 이 핵심어와 주제 문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 즉 논리적 추론 문제죠. 이 문제들은요,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 주로 출제돼요. 그래서 지문 중에서 지시어, 그리고 접속어, 대명사, 그리고 반복어, 이런 것들이 많은 문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문들이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을 중심으로 순서나 삽입 문제를 정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시험에서 특히 빈칸, 어법, 어휘, 순서, 삽입 문제, 이런 객관식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모의고사, 교과서에 있는 예상 문제를 이런 문제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작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영작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형, 서술형 문제, 요약문, 빈칸, 지칭추론, 함축어미, 특정 정보 문제도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특정 정보 문제는 지문에서 원인, 결과, 그리고 단점과 장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필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서술형 어법 문제는요, 틀린 것을 이렇게 수정해라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는 지문에서 핵심어,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반대말,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 문제가 서술형에서 요약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영작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째, 내신을 서브노트 해라 이건데요. 학교 수업이나 학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요, 정리하고 미리미리 정리하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 시험 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시험 마무리하는데,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틈틈이 서브노트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시험에 나오는 출제 경향에 맞는 변형 문제를 많이 풀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실전 감각도 연습해야 됩니다. 자, 모든 전쟁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즉 야옹고 내신 출제 경향을 알고, 나를 알면, 즉 나의 약점을 집중 보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즉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여기 수강 후기를 올려놨습니다. 내신 성적 완전 레전드 찍었어요.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요.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이 거의 완벽했어요. 시험 성적도 완전 대박 났어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꼭꼭 집어주는 강의, 예상 문제, 모의고사 덕분에 학교 내신 1등급 달성했어요. 그리고 문법이랑 영자 완전 노답이었는데 쌤 덕분에 성적 역대급으로 올랐어요. 뭐야 이거 삽인정. 삽인정 이게 뭐지?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쉽게 가르쳐주고 새벽까지 만든 문제들이 시험에 다 나왔어. 영어 성적 엄청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석 비법 595 공식으로 모든 문장들이 쉽게 해석됐어요. 17가지 유형별 독해 비법 등으로 독해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자, 이렇게들 많이 지금 수강 후기를 올려줬네요.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하!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처럼 영어 1등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양홍고 전문반으로 한번 노크해 보세요. 여기에는 최고의 열정, 최고의 실력, 최고의 결과를 갖춘 마이클 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의 대명사 멘토 영어입니다. 고고고고 고포리 고포리. Have a nice day. Bye bye.